What is up, guys? 안녕하세요. MQ입니다. 오늘은 좀 캐나다에 사시는 한국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캐나다에서 재테크를 하실 때 어떤 이제 어카운트를 통해서 재테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TFSA, Tax Free Savings Account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투자를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 먼저 이제 캐나다에서 재테크를 하신다면은 항상 꼭 TFSA, Tax Free Savings Account를 maximize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TFSA가 max가 됐으면은 그때 이제 다른 거를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캐나다에 여러 이제 세이빙스 어카운트가 있는데, TFSA는 제가 캐나다에서 쓰는 이런 투자 어카운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세이빙스 어카운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TFSA가 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TFSA에 투자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ready? Let's go. So what is TFSA, right? So TFSA stands for Tax-Free Savings Account. Tax-Free Savings Account. 텍스가 없는 세이빙스 어카운트죠. TFSA는 2009년에 캐나다 정부가 직접 만든 그런 세이빙스 어카운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오래 안 됐죠. relatively 지금 비교적 사실 꽤 최근에 만들어진 그런 세이빙스 어카운트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다른 것과는 다르게 단순하게 그냥 예금만 하는 그런 어카운트가 아니에요. 단순히 돈만 넣어놓고 거기에 나오는 뭐 인트레스트 레이트나 받는 그런 예금 어카운트가 아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세이빙스 어카운트입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는 스톡, ETF, 뮤추얼 펀드, 뭐 이런 모든 bond,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헤지 펀드, 사모 펀드 빼고는 모두 다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세이빙스 어카운트입니다. 네, 그래서 예금하는 세이빙스 어카운트가 아니고 투자를 하는 인베스트먼트 세이빙스 어카운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TFSA 어카운트를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요.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은행에 가셔가지고 TFSA 어카운트를 셋업을 하시고 싶다 말씀을 하시면은 이제 은행에서 직접 이제 TFSA 어카운트를 셋업을 해드릴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지금 사용하시는 은행 온라인 뱅킹 가셔가지고 뭐 setting up a new TFSA account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하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면은 쉽게 어카운트를 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좀 낮고 이제 세이빙스 어카운트로 꽤나 유명한 퀘스트레이드라는 플랫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퀘스트레이드 지금 이제 TFSA 어카운트가 없으신 분들은 저도 이제 퀘스트레이드에서 어카운트를 하나 셋업 하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퀘스트레이드가 캐나다에서 가격도 되게 싸고 모바일 어플 뭐 이런 PC로도 이제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같은 것도 이제 되게 잘 돼 있고요. 저는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여기 보이시는 퀘스트레이드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쪽에 이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Open TFSA Account 하셔가지고 이제 셋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의 리퍼럴 코드를 올려놓을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를 그대로 이제 치시면은 referral 코드가 적용돼가지고 50불의 referral 코드가 적용이 돼서 주식 거래 아니면 ETF 그런 거 이제 거래를 하실 때 수수료를 50불까지 웨이브 할 수 있는 referral 보너스가 들어가고요. 같은 어마운트가 이제 저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Tax Free Savings Account TFSA는 가장 좋은 점이 Tax Sheltered Plan, right? So 그 말은 즉슨 TFSA 안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이익은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TFSA에서는 얼마를 벌든 개인 소득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뭐 만 불을 벌든 10만 불이 업이 됐든 대박이 나가지고 테슬라가 대박이 나가지고 10만 불이 업이 됐든 뭐가 됐든 그 TFSA 안에서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엄청 높은 캐나다에서는 누구나 다 모두가 사용해야 되는 모두가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세이빙스 어카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TFSA 어카운트를 안 하고 그냥 캐시 어카운트로 주식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만약에 이익이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테슬라를 사가지고 거기서 10만 불을 이익을 봤다고 했을 때 그 10만 불을 제가 돈을 withdraw를 했을 때 그 10만 불에서 50% 그러니까 5만 불이 저의 개인 소득 그 저희 캐피털 게인으로 들어가 가지고 저희 캐피털 인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 소득 이제 뭐 본인의 이제 연봉마다 이제 얼마나 뭐 30% 40% 이렇게 깎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30% 40%가 제가 번 주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만 불을 벌었으면 그거의 50%인 5만 불에 저의 인컴 텍스를 매기게 되는 거죠. 뭐 30%면 30%든 40%면 40%든 그 5만 불의 40%를 그냥 꽁돈을 가져가 버리는 거죠. 제 세금으로. 하지만 TFSA 어카운트에 있었을 때는 제가 10만 불을 벌었으면은 10만 불을 그대로 빼도 이거에 대한 세금을 전혀 안 내요. 이 10만 불의 이익은 순전히 제 거고 이거에 대한 세금을 정부에 전혀 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TFSA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저희가 이제 TFSA를 맥시마이즈를 했을 때 다른 그냥 캐시 어카운트를 여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이익인지 이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또 다른 이제 tax shelter plan으로는 RSP가 있는데 그 RSP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제 몇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이제 TFSA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온타리오에서는 18으로 알고 있고 BC 같은 데서는 이제 19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이빙스 어카운트는 강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얼마를 여기에 돈을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리밋이 정해져 있어요. 그 무제한으로 돈을 막 넣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리밋에 따라서 꼭 그 리밋에 맞춰가지고 돈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쉽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표를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매해 얼마를 투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2009년에 TFSA가 캐나다 정부를 통해서 처음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2009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본인이 만약 2009년 만 18세거나 그보다 나이가 많았다면은 5,000불을 TFSA로 입금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2009년에서 2012년까지는 매해 각 5,000불씩 투자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3년, 2014년은 5,500불이었고 2015년은 만불 그 해에 투자를 할 수 있었고요. 2016년에서 2018년 동안은 5,500불씩 그리고 2019년에서 2022년까지는 매해 각 6,000불씩 그리고 올해 2023년에는 6,500불이 contribution limit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2009년에 본인이 만 18세 이상이었고 여태까지 한 번도 TFSA 어카운트에 contribution 한 적이 없다. 아직 TFSA 어카운트를 셋업을 하신 적이 없고 투자를 하신 적이 없다 하시면은 88,000불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year born 그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몇 년생이신지 그리고 언제 18살이 됐는지 언제 성인이 됐는지 그에 따라서 여태까지의 이제 total contribution limit을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992년생이다. 그러면 2010년에 성인이 된 거죠. 18이. 그런 경우에 만약에 한 번도 여태까지 TFSA에 투자를 안 하셨다 하시면은 83,000불을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992년생이신데 작년에 3,000불을 투자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컨트리뷰션 리밋이 8만 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해 자기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금액은 정부로서 이제 정해지는데 그 만약에 그 해에 그만큼의 투자를 안 하시잖아요. 그럼 그 투자를 안 하신 그 금액은 그 다음 연도로 2월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번 연도에 내가 2023년도에는 6,500불을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여유가 있지 않아서 이번 연도에는 그냥 3,000불만 투자를 하겠다. 그럼 그 남은 3,500불은 내년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무 때나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contribution room이 그 해에 투자를 안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carry on이 되는 거죠. 본인이 현재 얼마를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내가 남은 리밋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 나오는 1년의 금액보다 많은 돈을 TFSA 어카운트에 넣게 되면은 그에 해당한 세금을 달달이 부과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달달이 부과되는 세금의 양이 꽤 많기 때문에 꼭 이 리밋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다음 해에 contribution limit이 얼마가 될지는 연말쯤에 정부에서 이제 알려주거든요. 보통 인플레이션을 반영해가지고 리밋이 매년 다른데 보통은 이제 6,000불 정도라고 요즘에는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TFSA가 또 좋은 점은 RSP랑은 다르게 언제든지 TFSA에서 돈을 뽑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RSP는 만약에 제가 RSP에서 돈을 10,000불을 빼내게 되면은 그 10,000불에 대한 컨트리뷰션은 제가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RSP에서 제가 10,000불을 뺐을 때는 다시 제가 10,000불을 입금을 하진 못해요. 왜냐면 이미 제가 withdrawal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끝난 거거든요. 하지만 TFSA는 제가 만약에 맥스가 돼 있는 상태로 TFSA에 모든 돈을 88,000불을 다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만약에 돈이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50,000불을 뺐어요. 그러면 이제 그 50,000불은 제가 나중에 이제 돈이 생겨가지고 다시 이거를 투자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그 50,000불 그대로 그 컨트리뷰션 리밋이 TFSA에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50,000불을 재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 은행이나 여러 기관에서 TFSA 어카운트가 하나 이상이어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퀘스트 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디렉트 인베스팅을 해서 제가 제 주식 투자를 TFSA 어카운트를 통해서 하고 있고 RBC 쪽으로 또 TFSA 어카운트가 또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어카운트를 가지고 계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 yearly 그 annual limit 그 1년에 얼마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것과 그 총 어마운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18세배는 88,000불까지 할 수 있다. 그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어카운트가 2-3개가 있든 4-5개가 있든 그런 건 전혀 상관없지만 그 리밋은 꼭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아직 캐나다에서 투자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면은 저는 꼭 TFSA Tax Free Savings Account 지금 가서 빨리 만들으시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TFSA를 꼭 먼저 맥스아웃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상황에 맞게 RSP나 다른 이제 세이빙스 어카운트 그런 거를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쪽 금융 쪽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뭐 회계사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예전부터 재테크도 열심히 하고 그랬던 사람이라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될까 하고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RSP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는 지금 RSP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RSP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TFSA 영상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 있거나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은 저희 코멘트 해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 많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더 이런 쪽으로 뭐 캐나다에서 투자, 재테크 하는 거나 그런 쪽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코멘트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RSP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TFSA와 RSP가 또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잊지 말아 주시고요. Subscribe and like and comment guys. Thank you all. Take care.